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나사에서도 이 에너지를 활용한 우주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만약 나사에서 이 에너지 활용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행성 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며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에너지는 사람에게도 흐르고 모든 생명과 사물에게도 흐르는 겁니다. 거기다 이건 무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 에너지는 영점장이라 불립니다. 영점장이라 하니 영성적인 것처럼 보이시죠? 양자 물리학에서도 영점장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과학자들이 우리 존재의 근본 바탕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와 그리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과학자들은 원소 내에 있는 핵과 전자의 움직임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없는데 전자는 계속해서 같은 궤도로 핵에 부딪히지 않고 돌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고전 물리학이라면 에너지가 점점 소멸되면 전자의 궤도도 점점 작아지면서 핵에 부딪혀 그 원소는 소멸돼야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에너지가 보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나사에서 이 에너지를 활용해 우주선을 개발하려는 연구소의 핵심 인물로 푸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사에서 일을 하기 전 영점장에 대해 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영점장이 있다고 가정할 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영점장은 공짜이고 무한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사실 영점장은 1926년 물리학자들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실체가 없다면서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점장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파 수신기나 전자회로의 무작위적 잡음이 영점장의 요동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형광등도 진공의 요동 때문에 빛을 냅니다. 1927년 양자물리학자로 유명한 하이젠베르크는 전하를 띤 아원자 입자를 용수철에 매달아 놓았을 때 한동안 위아래로 진동하다가 절대 0도가 되면 움직임을 멈출 것이라 생각했지만 용수철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성 관련 책에서도 양자장의 조율하기와 같은 이 영점장에 접촉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용수철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영점장에서 계속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어 이 영점장에서 에너지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영성에서 말하는 근원이 바로 이 영점장이자 에너지장이며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곳이 실제로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끌어당김이 왜 되는가? 이걸 가장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에게는 행성 간 우주 여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주선을 개발할 수 있고 실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끌어당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니, 영점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끌어당김과 연관을 짓느냐? 그 에너지장이 곧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바로 그 에너지장의 주파수와 맞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과학적인 실험으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조차 형광등이나 마이크 잡음에서 발생되는 잡음처럼 영점장이 존재함을 말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실험 사례가 존재하고 나사에서 이 영점장을 활용하여 우주선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은 과학이고 실제한다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린 메테거드가 쓴 필드라는 책입니다. 영점장이 존재하는 과학적인 근거와 끌어당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한 책이죠. 그리고 이 근거들은 모두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근거로 했으며 저자인 린 메테거드는 실제로 논문을 쓴 과학자를 수십 번 찾아가 인터뷰를 한 뒤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학적인 용어나 내용이 많아 처음 접하게 될 때는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지만 오늘 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영점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진동으로 접촉이 가능하다. 수많은 실험 사례를 책에 소개했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 대단한 것은 영점장이 실제로 존재하기에 나사에서는 그 에너지를 활용해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있음을 밝힌 거죠. 그리고 진동으로 접촉이 가능한 것을 활용했을 때 우리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으며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젠 단순히 종교처럼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원소의 전자 기억나시나요? 전하를 띤 전자는 궤도를 돌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선을 그리며 원자 핵으로 추락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자 구조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모든 생명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원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자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이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안정된 궤도를 도는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 그것은 금지돼 있다. 나는 원자 붕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선언과 가정은 물질과 에너지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지녔다는 추가적인 가정을 낳게 되죠. 그렇게 양자 물리학이 발전하게 되고 푸소프에 이르러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영점장에 접촉하여 계속해서 에너지를 파동으로 받고 있다. 모든 생명과 사물이 말이죠. 푸소프는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영점장에 접촉하는 것을 끊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끊었을 때 원자 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것을 가지고 영점장의 요동이 아원자 입자의 운동에 추진력을 제공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의 운동은 영점장을 만들어내면서 우주 전체가 일종의 자연 발생적 피드백 고리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소프가 발견한 이것은 우리와 우주의 모든 물질은 가장 큰 규모의 영점장 파동을 통해 우주의 가장 먼 부분까지 문자 그대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근원에서 나온 하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아직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영점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데 모든 생명과 사물이 그 영점장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성 관련 책에서 말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 완전 참이 되는 순간이고 그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서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편 물리학자들은 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파동이 한 주기 내에서 어떤 지점이나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 파동의 진폭이 다르더라도 두 파동의 골과 마루가 발생하는 지점이 서로 일치한다면 이 두 파동은 위상이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위상이 일치할 때 동조가 일어나는데요. 파동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정보를 암호화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인데 두 파동의 위상이 일치하여 서로 중첩될 때 정보의 각인이나 교환이 됨을 말합니다. 즉 영점장과 우리가 가진 에너지 파동의 위상이 일치가 되면 영점장에 있는 정보와 우리가 가진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가끔씩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른 경험은 바로 이 영점장과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영점장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건 뇌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영점장과 정보 교환으로 이루어진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싶죠. 프리브람이라는 과학자는 다그마르 바칠라프 하벨상을 받은 사람으로 그는 뇌와 영점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면 그것이 되뇌 시각 피질에만 상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전체에서 그 물체와 주변 모든 정보를 복사해 홀로그램처럼 만들어 그것을 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MRI에서도 쓰이는 활용입니다. 처음 나왔던 MRI는 4시간 동안 사람이 꿈쩍도 못하고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20분 만에 가능하죠. 그건 뇌에서 홀로그램처럼 물체를 복사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응용했기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만약 프리브람이 없었다면 쉔프 박사는 그걸 응용한 MRI를 만들어낼 수 없었죠. 이때 쉔프 박사는 더 어마어마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람의 기억이 뇌가 아니라 영점장에 저장된다는 건데요. 이 어마어마한 발견은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뇌의 기억부터 살펴보죠. 이걸 풀다 보면 자연스레 나옵니다. 홀로그램 또한 파동으로 만드는데 이 홀로그래피 간섭 패턴을 이용하면 영어로 출판되는 거의 모든 책이 보관되어 있는 미 의회 도서관의 모든 책에 담긴 정보를 큰 각설탕 하나 속에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뇌 속에서 홀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생성하고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프리브람은 이 논문을 낸 뒤에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중 인디애나 대학의 생물학자 폴 비치는 이 논문을 반대하기 위해 도롱뇽으로 실험을 합니다. 좀 잔인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죠. 도롱뇽의 뇌를 꺼낸 뒤 엉망으로 훼손시킨 후 다시 넣었는데 도롱뇽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실험은 결국 기억이 뇌 전체에 퍼져 있다는 프리브람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실험이 되었죠. 한편 뇌과학자들은 뇌의 송가선 부분에서 영점장과 연결이 가능한 주파수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롱뇽의 뇌에는 송가선이 없는 걸까요? 그 도롱뇽은 뇌를 심하게 훼손시켜도 어째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우리 인간에 적용하면 일은 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뇌의 일부분 혹은 절반 이상을 잘라낸 환자가 기억을 똑바로 하고 평소처럼 행동하게 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기억은 뇌 전체가 관여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점장과 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증명하게 되는 꼴입니다. 샘프 박사는 프리브람의 논문에서 이 부분을 추측하여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로 MRI 기계의 효율성을 4시간에서 20분으로 줄일 수 있었죠. 한마디로 뇌는 우리의 몸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 함과 동시에 영점장과 송수신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지각이 물질의 훨씬 근본적인 단계인 양자 입자들이 존재하는 저 아래의 깊은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 정보를 보며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상을 만든다. 즉, 세계를 지각하는 것은 영점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홀로그램으로 뇌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능력이 뜻하는 것은 영점장에 접촉할 수 있는 것 외에 또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같은 장미를 봐도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본인이 가진 경험과 지식에 따라 사물을 보는 것이 다르게 되는 건데요. 각자의 뇌가 가진 경험이 다르니 그 뇌에 새겨지는 홀로그램으로 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한 것들은 모두 영점장과 접촉하게 되고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저자가 이 실험 사례를 소개한 챕터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눈이 멀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제한이 없고 지능과 목적이 있으며 정보가 생물과 환경 사이에서 오가는 결맞는 학습 피드백 과정을 이용한다. 자연의 통합 메커니즘은 운 좋은 실수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시에 부호화되고 전달되는 정보이다. 양자 기억에 관한 샘프의 발견은 단기 기억 및 장기 기억은 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점장에 저장된다는 놀라운 개념을 낳았다. 프리브람의 발견 이후에 시스템 과학자 에르빈 나슬로를 비롯해 많은 과학자들은 뇌가 단순히 궁극적인 기억 매체인 영점장의 복구와 읽기 메커니즘일 뿐이지 모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들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면 우리 뇌는 기억 매체가 아니라 어느 모로 보나 수신 메커니즘이고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낡은 정보를 복구한다. 즉, 뇌의 수신 메커니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영점장을 통해 다시 그 기억에 접속할 수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더 높은 인지 과정은 모든 영점장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영성에서 말하는 내맡김이 왜 중요한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뇌가 송수신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0점장을 활용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뇌에 붙잡혀 있을 때 도저히 더욱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0점장에 접촉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영성에서는 그걸 에고가 막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놓아버리라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런데 항상 그 놓아버림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도 뇌와 0점장의 관계와 유사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외국에선 2008년에 발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선 김영사에서 2016년에 초판본이 발행되었습니다. 책의 시작은 9시간 동안 달을 탐사하고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유명해진 에드가 미첼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반엔 과학적인 책이 아니겠구나 생각하기도 했지만 완전히 과학적인 책이었습니다. 참고로 에드가 미첼은 6번째로 달 위를 걸은 사람으로 달 탐사를 하고 모선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강하게 주시하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이후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것과 로즈웰 UFO 사건은 정부가 은폐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려진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는 달에 가서 초감각 지각을 실험한 최초의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자신의 친구에게 달에서 텔레파시를 보내는 실험을 한 것이죠. 그는 달에서 클립보드의 종이 위에다 숫자들을 무작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으로 친구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강하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동료들과 결과를 공유했는데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수준의 일치가 나타났음을 발견합니다. 그 뒤로 그는 25년 동안 과학적인 연구에 몰두하게 되고 프리브람과 같은 하벨상을 받게 되죠. 책에는 제가 위에 소개한 내용 외에도 0점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그리고 진동에 따라 0점장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수많은 실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자인 림 맥테거드는 그 많은 과학자들과 모두 수십 번씩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들의 논문을 모두 읽은 뒤 8년의 세월 동안 쓴 책입니다. 그 수많은 실험 사례들을 그녀가 전달하고자 하는 순서대로 매우 잘 엮여져 있으며 과학적인 용어들이 많지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과학적 사실이 뒷받침이 되어 또 다른 과학적 사실이 나오게 되는 설레는 순간들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0점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0점장을 활용하지만 더욱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궁극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책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보다는 공공이익에 관한 것을 더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진동의 주파수로 치유가 가능한 것, 집단 의식이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사가 만들고 있는 모두 0점장을 활용한 것을 소개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점장이 있다는 것은 완벽해졌죠. 이를 활용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도 좋지만 개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0점장이 있다는 것은 곧 끌어당김이 믿음의 영역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끌어당김이 과학이 되는 순간이죠. 개인은 0점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0점장이 있다는 것은 영성에서 말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인 성장의 법칙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0점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고 그저 바라는 대로 요청만 하면 0점장에 접촉하게 되고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더 이상 나는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여 0점장에 있는 정보 중 부정적인 정보만을 교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때 0점장에 있는 정보 중 긍정적인 정보를 받아서 우리 스스로 더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0점장이 있다는 것만 알게 돼도 든든한 백이 생긴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다음 편은 서양의 자기계발 서적에서 빠지지 않고 인용하는 책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성공의 법칙을 재미있게 읽고 재미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